난 이 가난을 증오했다. 그리고 언젠가는 벗어나고 말리라는 다짐을 굳히곤 했다. 내가 학교 가는 길, 시장 저 귀퉁이에서 나무를 팔고 계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인다. 난 어머니가 나를 발견할까봐 얼른 도망친다. 세상에서 제일 부끄러웠다. 어머니의 존재가. 우리 부모님은 막노동을 하셨다고 한다. 일하는 도중 철근에 깔리신 어머니를 구하시려다 아버지는 사망하고 어머니는 한쪽 다리를 잃으셨다고 한다. 그 일 이후 어머니는 힘든 몸을 이끌고 계속 나무를 캐서 팔았다. 사람들은 가끔 측은한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곤 했다. 하지만 나는 그 시선이 못 견디게 싫었다. 어머니는 자존심이 강하신 분이었다. 한 번도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으셨고 늘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길 바랐다. 하지만 그 바람이 나에게는 짐처럼 느껴졌다.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던 길. 시장을 지나가다 친구들이 나를 발견했다. 그 순간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. 나물 좀 사가세요. 소름 끼치도록 익숙한 그 목소리. 내 친구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어머니 쪽을 바라보며 물었다. 저기, 너희 엄마 아니야? 그 질문에 나는 얼어붙었다. 순간적으로 고개를 저으며 아니야, 내가 왜 저런 사람이랑 관련이 있겠어. 친구들에게서 거짓된 웃음을 지으며 얼버무렸지만 마음속은 불안과 분노로 요동쳤다.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여전히 나무를 다듬고 계셨다. 다리가 퉁퉁 부어 있으면서도 나를 보며 미소를 지으셨다. 하지만 난 그 미소조차 미웠다.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? 어머니는 내 얼굴을 살피며 물으셨다. 나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세게 닫아버렸다. 밤새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. 친구들이 혹시 내 거짓말을 눈치채지 않았을까? 어머니가 날 발견한 건 아닐까? 그런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. 그럴수록 어머니에 대한 내 미움은 커져갔다. 며칠 후 집에서 우연히 아버지의 낡은 공구 상자를 발견했다. 손때 묻은 공구들 속에서 아버지의 손길이 느껴졌지만 그 또한 나에겐 짐이었다. 이 가난이 내 부모님을 망가뜨렸다는 생각이 들었다. 아버지는 날 아끼셨던 분이었다지만 나는 그분의 마지막 기억을 미워하고 있었다. 왜 그런 무모한 선택을 하셨을까? 어머니를 살리겠다는 이유 하나로 목숨을 버릴 만큼 가치가 있었을까? 나는 분노와 혼란 속에서 그 유품을 집어 던졌다. 어느 날 나의 반항은 결국 폭발하고 말았다. 어머니가 시장에서 팔고 오신 나무를 놓고 잘 팔았다며 내게 용돈을 주셨을 때 나는 참을 수 없었다. 이딴 거 필요 없어. 난 거지 자식이 아니야.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.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다.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 침묵이 나를 더 화나게 했다. 왜 그딴 데서 일하는 거야? 왜 날 부끄럽게 만들어? 나는 폭발하듯이 소리쳤다. 어머니는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말했다. 넌 내가 부끄러워?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다. 나는 그냥 집을 뛰쳐나왔다. 내가 갈 곳은 없었지만 그 순간만큼은
어머니에게서 멀어지고 싶었다. 나는 한동안 집을 나와 방황했다. 갈 곳도 없었지만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. 친구들의 집을 전전하며 지냈지만 그 누구도 내 속을 몰라주는 듯했다. 마음속 깊은 곳에는 끊임없이 어머니에 대한 미움과 자책이 뒤엉켜 있었다. 길거리를 걷다 보면 가끔 어머니처럼 거리에서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이 보였다.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난 시선을 돌렸다. 그들의 모습이 어머니와 겹쳐 보일 때마다 내 안에 묘한 죄책감이 피어올랐기 때문이다. 며칠 후 나는 학교에서 또 무시당하고 집으로 돌아왔다. 집안은 고요했고 어머니는 아마도 들판에 계셨을 것이다. 나는 어머니가 두고 간 작은 쪽지를 발견했다.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여놓았으니 먹고 자라. 오늘은 조금 늦을 것 같다. 사랑한다, 아들아. 그 짧은 쪽지 한 장이 내 가슴을 강하게 때렸다. 어머니는 내가 매번 소리치고 화내는 모습을 보면서도 한 번도 원망하지 않으셨다. 오히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미리 준비해 두셨고 늘 사랑한다는 말을 남겨두셨다. 하지만 나는 그 사랑이 너무 버거웠다.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내 자존심을 더 짓밟는 것 같았다. 그러던 어느 날 그동안 나와 가까웠던 친구가 갑자기 나를 피하기 시작했다. 처음엔 내가 잘못 들은 줄 알았지만 소문이 돌고 있었다. 내가 가난하다는 이야기, 어머니가 시장에서 나무를 파는 모습이 친구들 사이에 퍼졌다는 것이다. 누군가 나를 조롱하는 말투로 야, 너희 엄마 시장에서 본 적 있어. 쪽팔리더라고 내게 말했다. 그 순간 내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다. 친구들의 눈빛 속에서 숨기고 싶었던 진실이 드러난 것 같았다. 나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 혼자서 무작정 거리를 헤맸다. 친구들마저 나를 배신한 듯한 기분에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몰려왔다.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지? 왜 나만 이런 부모님을 둬야 하지? 머릿속이 복잡했다.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더 깊은 방황에 빠졌다. 학교도 자주 빠지고 종종 술에 취해 길거리를 헤맸다. 밤이 되면 아무도 없는 골목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했다. 만약 아버지가 살아 계셨다면, 만약 어머니가 다치지 않으셨다면 내 삶은 지금과는 다르지 않았을까? 어머니에게도 세상에도 원망만 쌓여갔다. 어느 날 나는 밖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늦게 들어왔다. 취한 채 집에 들어오니 어머니가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. 집안에 퍼진 어머니의 눈물 냄새가 나를 더욱 불안하게 했다. 이 시간까지 어디 있었니? 어머니는 걱정 어린 목소리로 물으셨다. 상관하지 마. 나도 이제 성인이야. 내 맘대로 살 거야. 나는 말도 안 되는 말을 내뱉으며 비틀거렸다. 어머니는 내 옷을 붙잡고 애원하셨다. 제발 이러지 마라.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. 내가 이렇게 망가지는 걸 보고 있을 수가 없구나. 그 말이 나를 더 미치게 했다. 날 위해서라니. 내가 언제 날 위해달라고 했어? 왜 내 인생을 이 모양으로 만든 거야? 나는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고함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갔다.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, 나는 도무지 갈 곳도 없었지만 어머니로부터 멀어지고 싶었다.
어머니의 사랑이 나를 더 가두는 것처럼 느껴졌다. 비 내리는 거리를 헤매고 있던 나를 찾아다니던 어머니는 우산도 없이 맨몸으로 나를 쫓아오셨다. 빗속에서 비틀거리며 서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자 가슴 한편이 저리도록 아팠다. 너가 필요 없다고 해도 나는 끝까지 널 사랑할 거야. 어머니는 우산 없이 비에 흠뻑 젖은 채로 그 말만 하셨다. 그 순간 나는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느꼈지만 그 사랑이 너무나 무거웠다. 그 무게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. 나는 뒤돌아서 빗속으로 다시 뛰어갔다. 비 내리는 밤, 나는 멀리 도망쳤지만 결국 갈 곳이 없었다. 주위는 어두웠고 차갑게 식어가는 빗속에서 길가에 앉아 무작정 시간을 보냈다. 어머니의 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에서 떠올랐다. 우산도 없이 나를 쫓아오던 그 눈물 가득한 얼굴, 그 말. 너가 필요 없다고 해도 나는 끝까지 널 사랑할 거야. 그 말이 나를 억누르고 있었다. 나는 그 사랑이 싫었다. 아니, 어쩌면 두려웠다. 어머니가 나에게 준 사랑은 마치 벗어날 수 없는 그물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. 그런데도 마음 한 구석에서는 그 사랑이 고마웠다. 그러나 그 감정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. 다시금 나는 어머니를 미워하려 했었다. 며칠 후 집에 돌아갔을 때 어머니가 심하게 기침을 하시는 걸 알았다. 그러나 나는 일부러 모른 척했다. 어머니의 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는 너무나 잘 알았지만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다. 오히려 나는 어머니가 아프신 걸 알고 나서 더 반항적으로 굴었다. 어느 날 나는 또다시 늦게 집에 들어왔고 어머니는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. 이번에는 눈에 띄게 몸이 쇠약해진 모습이었다. 하지만 나는 그런 어머니를 보고도 차갑게 말했다.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집착해? 이제 그만해. 어머니는 숨을 몰아쉬며 나를 바라보셨다. 너가 행복하기를 바랄 뿐이야. 그게 내 전부야. 그 말에 나는 비웃었다. 행복? 엄마가 날 더 불행하게 만든다고. 나는 소리쳤고 어머니는 그 말에 크게 상처받은 듯 보였다. 그 순간 나는 어머니가 정말로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도 미안함을 느끼지 않았다. 오히려 나는 더 깊은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다. 어머니의 병세는 점점 더 악화되었다. 그녀는 나를 위해 나무를 캐러 다니던 것도 점점 줄였고 집에서 쉬시는 시간이 많아졌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나에게 늘 미소를 보이며 너만 행복하면 돼라는 말을 반복하셨다. 나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졌다. 행복? 내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행복할 수 있지?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.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나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셨다. 내가 나중에라도 나를 용서해 줄 수 있다면 좋겠다. 그때까지 나는 기다릴게. 그 말이 나를 더 분노하게 만들었다. 용서? 내가 왜 엄마를 용서해야 하지? 나는 어머니의 병세를 외면하고 그녀가 아파도 무심하게 방을 나갔다. 어머니는 며칠째 고열에 시달리며 고통스러워 하셨다. 하지만 나는 병원에 모시고 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. 내 안에 있는 차가움이
어머니의 고통을 무시하게 만들었다. 그러나 그날 밤 어머니가 쓰러지셨을 때 모든 것이 변해버렸다. 나는 갑자기 겁에 질렸다. 병원으로 실려간 어머니는 중환자실로 옮겨졌다. 의사들은 늦게 왔다며 어머니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.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내 안의 분노가 모두 사라지고 빈 껍데기만 남은 기분이 들었다. 병원 복도에서 홀로 남겨진 나는 처음으로 내가 저지른 모든 일이 잘못이었음을 깨달았다. 어머니의 사랑을 계속 외면하고 그 사랑이 나를 질식시킨다며 반항했던 내가 정말로 잘못했던 것이다. 병실로 들어간 나는 어머니가 기계에 의지한 채로 누워 계신 모습을 보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.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해 보였지만 나는 그 얼굴을 더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. 나는 그동안 쌓아온 모든 원망과 분노가 사라지고 오직 죄책감과 후회만이 남았다. 엄마. 나는 그녀에게 처음으로 부드럽게 말을 걸었다. 하지만 어머니는 그 말을 듣지 못할 만큼 의식이 없었다. 그 순간 나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. 미안해, 엄마. 정말 미안해. 나는 몇 번이고 같은 말을 반복했다. 어머니가 내 말을 들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나는 계속해서 사과했다. 그때 어머니의 손이 살짝 움직였다. 나는 그 손을 붙잡았다. 어머니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는 듯했다. 나는 그 사랑을 이제서야 깨달았다.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위해 그 모든 고통을 견뎌내셨던 것이다. 나는 어머니의 병실에서 하염없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다. 어머니는 미동도 없었지만 여전히 그 손은 따뜻했다. 그 따뜻함은 나를 울컥하게 만들었다. 그동안 내가 얼마나 어머니를 밀어냈는지,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외면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다. 그날 밤, 어머니는 더 이상 나에게 말을 걸 수 없었지만 어머니의 마지막 표정은 여전히 나를 바라보는 사랑스러운 미소였다. 의사는 어머니가 언제 마지막을 맞이할지 모른다고 했다. 나는 처음으로 어머니 곁에서 밤을 새우며 그녀의 곁을 지켰다. 잠들지 않고 어머니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다. 어머니의 호흡이 점점 더 느려졌다. 나는 그 속에서 어머니가 내게 전하고자 했던 사랑의 무게를 온전히 느끼기 시작했다. 어머니는 단 한 번도 나를 원망하지 않으셨다. 내가 그렇게도 그녀를 미워하고 그녀를 밀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나를 위해 그 모든 고통을 감수하셨다. 이윽고 어머니는 조용히 숨을 거두셨다. 그 순간 나는 그 어떤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. 어머니가 내 옆에 더는 없다는 사실이 나를 무너뜨렸다. 나는 그렇게 오랫동안 부정했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제야 깨달았지만 너무 늦었다. 어머니를 잃은 후 나는 오랜 시간 동안 방황했다. 그날 이후 나는 집에 돌아와 어머니가 남긴 흔적들을 하나하나 정리했다. 어머니의 낡은 사진들, 시장에서 파셨던 나물 바구니, 그리고 어머니가 쓰시던 작은 노트. 그 노트에는 어머니가 매일 나에게 전하고자 했던 마음이 적혀 있었다. 내 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. 나는 그게 제일 큰 소원이다. 노트를 읽는 순간 나는 어머니가 나를 위해 살아온 모든 순간들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, 얼마나 큰 희생이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다.
어머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나를 지켜주려고 했던 것이다. 내가 그 모든 것을 외면하고 있었을 때조차 어머니는 나를 향한 사랑을 한 번도 놓지 않으셨다. 어머니를 잃고 몇 달이 지나면서 나는 서서히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사랑을 인정하기 시작했다. 나는 그 후로 다시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다. 몇 년이 흐르고 나는 대학을 졸업했고 작은 나물 가게를 열었다. 어머니가 늘 하시던 나물 장사를 이어받아 나는 어머니의 마음과 사랑을 세상에 전하기로 했다. 매일 어머니와 함께했던 그 나물 바구니는 가게 한쪽에 소중히 자리하고 있었다. 가게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내게 말했다. 여기 나물이 참 싱싱하고 총각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요.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어머니가 곁에 계신 듯한 기분이 들었다. 어느 날 나는 가게를 마감한 후 품 안에 있던 작은 쪽지를 꺼냈다. 그 쪽지에는 어머니가 내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적혀 있었다. 너가 행복하면 그게 내 삶의 전부야. 나는 그 쪽지를 품에 안고 가만히 눈을 감았다. 이제 나는 더 이상 그 사랑이 무겁지 않았다.